변론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조문을 보는 김에 계속 보죠. 조문에 제5절의 재판인데 재판의 주된 형태가 판결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하기각 인용 이런 거는 민소법에 있고 행소법의 특유한 제도인 28조 뭐 사정 판결 이런 것만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이 잘못 났을 때 상소. 14일 기간 내이면 상소. 항소, 상고는 민소법에 있어요. 여기 없어. 그다음에 14일이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이 뭐죠? 재심. 재심은 민소법에도 있지만 31조의 제3자에 의한 재심이라는 별도의 또 재심이 있어요. 민소법에 없는 제도니까 얘도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제3장 35조 위의 제목이 제3장이 취소송 외 항고소. 여기까지가 34조까지가 취소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크게 심리와 판결에 대해서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복인 재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아까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었죠? 무효 확인 소송. 무효 등인데 그냥 무효 확인 소송. 4조 2호야.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38조 1항에. 38조 1항에 보면 9조 10조 등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준용한다는 말은 똑같이 갖다 쓴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거. 취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 취소송과 다른 점, 준용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무효 확인 소송이 이제 취소송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기간이라든가 필요 전치주기가 정되잖아요. 기간이 아까 20조에 있었는데 38조 1항에 쭉 가다 보면 19조 다음에 20조 있어요, 없어요? 20조 없고 22조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도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런 규정은 무슨 소송에 준용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해.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준용되는 규정은 잘 안 나오고 취소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다른 점이 취소소송의 대상적 격은 아까 무엇에 해당해야 되죠? 처분.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부작위여야 돼. 부작위. 걔는 1호예요, 2호예요? 2조 1항 2호에 있단 말이에요. 2호. 그래서 부작위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른 점 등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제목이 뭐죠? 당사소송. 그래서 3교시에는 이제 당사자소송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소송을 할 거예요. 당사소송 하기 전에 심판법도 잠깐 볼까요? 심판법. 행정심판법. 찾아보세요.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은 5조에 보시면 행정심판의 종류가 처분이 단순히 위법이면 취소소송 대신에 1호에 뭐가 있죠? 취소심판. 2호는 뭐예요? 무효확인 심판. 소송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3호에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송과 다른 점이 역시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1조 위에 전체 체계에 대해서 제 1장이 뭐죠? 총칙. 2장이 뭐죠? 심판기관이 A2를 말하는 거예요. A2. 아까 소송에서는 심판기관이 아니라 뭐였었죠? 법원, 관할에서 관할. 심판기관, 법원, A2 밑에 3장이 뭐죠? 당사자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누구를 말했죠? 원고와 피고를 말했었잖아. 심판에서 뭐라 불러요? 청구인과 피청. 그러니까 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송법 그대로 갖고 오고 구조는 똑같다 이 말이야. 다만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4장에 소송 제기가 아니라 심판 청구라고 돼 있죠. 심판 청구. 5장에 심리죠. 심리가 끝나면 뭐 하죠? 6장에 재결. 판결이 아니라 판결이 아니라 재결을 한다고. 재결. 흐름 아시겠어요? 소송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다만
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에서도. 그래서 제 나중에 수업할 때는 소송, 특히 취소송에 대해서 소송 요건 심리, 본안 심리, 판결 등의 효력 등을 배우고, 그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송과 다른 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역시 취소송과 다른 점, 당사소송은 취소송과 다른 점, 심판도 취소송과 다른 점,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지? 하나 더, A2가 심판기관이죠, 기관. 그래서 제6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A2야, A2. 그 중에 이제 2항에 보시면, 2항, 다음 각호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중앙이야, 중앙. 다음 각호 중에 2호에 보시면 2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합치면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광역지자체예요, 기초지자체예요? 광역지자체지 시도지사 등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A2가 누구죠? 중앙행심이야, 중앙행심이. 시도지사 위에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중앙이잖아, 중앙. 그때는 A2가 중앙행심이에요. 그다음 3호를 보면, 3항에 보면, 3항. 다음 각호 처분 부작위 심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는 행심이, 시도 행심이라고 불러. 그럼 시도 밑에 뭐가 있죠? 시군구가 있잖아, 시군구. 그래서 2호에 보면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장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즉 2호의 시군구장이 A야, A. 그때는 A2가 누구예요? 시도 행심이야, 시도 행심이. 그래서 아까 강남구청장 A가 허가 처분을 했으면 A2는 누구죠? 서울시 행심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특별법인 근기법 노조법에는 A가 다른 사람이 서울시 진호위죠, 진호위. 그럼 A2는 누구였었어? 중노위. 그래서 A2가 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는 거예요. 흐름 아시겠어? 나머지 구조는 소송하고 똑같아. 심판은 헷갈릴까봐 재결의 종류를 써놨어요. 참고적으로 43조 보실래요? 43조.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의 구분. 1항, 위원회가 A2를 말하는 거예요. A2. A2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가 요건이야.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심판의 요건을 불충족하면, 이런 뜻이야.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무슨 재결이죠? 각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각하 보이세요? 각하. 1항이 각하 재결이야. 그 다음에 2항의 위원회 A2는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 이유 없다. 언제 나오는 표현이죠? 본안심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런 뜻이잖아. 적법 또는 타당, 심판은 이제 타당까지 판단해요. 적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무슨 재결이에요? 기각 재결이에요. 기각 재결. 3, 4, 5항은 심판별 인용 재결이야. 3항은 취소 심판의 경우, 4항은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 6항, 5항은 의무행 심판의 경우. 그래서 3항을 보면 위원회 A2는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가 이유 있다 무슨 뜻이죠?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근데 심판에서는 부당까지 판단해줘, 판단. 위법과 부당을 합쳐서 하자라고 해, 하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재결을 하겠죠. 그 인용 재결의 종류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전부 위법일 때 취소해요? 일부 위법일 때 취소해요? 전부 위법일 때 취소하거나,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건 전부 위법일 때요? 일부 위법일 때요? 일부 위법일 때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을 하는 거야. 그 뒤에 건 나중에 배우면 돼. 흐름 아시겠어요? 이제 일반법인 행소법, 행정심판법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 심판법의 원칙이야, 소송법의 원칙이야. 구제는. 법원에 가는 게 원칙이야, A2에 가는 게 원칙이야. 법원에, 사법부에 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야지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행정작용에 대해서 지금 구제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상급 행정청인 A2에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짝짝꿍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는 게 원칙이야. 법원에 가는 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보장이란 말이에요. 소송이 원칙이에요. 심판은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그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소송이 소송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심판법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이거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당사자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당사성. 맨 앞에 쟁송 흐름도로 가보죠. 1페이지에. 예, 잠깐만요. 이제 처분이 위법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 없애달라는 소송이 항구성 취소송이고 4분의 3 지점의 로마자 2번에 당사자성 보이세요? 처분은 권력작용인데 당사성에 관련되는 것은 권력에 반대한 말이 비권력이에요. 비권력. 그래서 비권력적인 경우에는 국가 등과 국민이 대등한 관계야. 그럴 경우에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성인데 아래배우자 1번의 실질적 당사성의 양가로 1번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가 났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국가배상. 이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저 뒤로 가보죠. (36페이지) (36페이지에) 아래배 숫자 1번에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에 밑줄 치시고 발생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다수설. 그래서 국가배상 특히 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위에 보시면 공법상의 이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게 당사성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고 공법의 반대말이 뭐죠?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다수에 따르면 이 국가배상 소송을 당사성으로 가야 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제 민사성으로 가게 돼요. 그 판례 옆에다가 민사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양가로 이번엔 국가배상법 2조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세 번째 줄에 이럴 때에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세 번째 줄에 이럴 때에는 여기까지가 요건. 그럼 이 법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죠. 누가 의무를 지죠? 여기 국어야, 국어. 이 세 줄에서 누가 의무를 지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여기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의무의 반대말이 뭐죠? 권리. 그럼 누가 권리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타인이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타인이 손해를 입었으면 갑은 국가배상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부가 처분으로 할게요. 침입적 처분인 세금부가 처분을 했는데 갑에게 비과세 대상에게 과세 처분해서 얘가 위법하다. 그럼 위법한 처분이 나오면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게 심판이나 소송이에요. 불이익을 구제해 줘야 돼.
그중에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에 이게 공권력 작용이거든요.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대항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 3조 1호야. 행소법 항고소송. 대항해서 이른 소송. 3조 다음에 몇 조죠? 4조. 4조 1호에 1,000만 원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1,000만 원이 부과되면 2월 1일 부과되면 갑에게 1,000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의무. 이런 의무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1,000만 원을 없애달라는 취소송이에요. 취소송. 그게 갑의 불이익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의무,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달라는 소송. 이 의무. 여기 이제 갑의 불이익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없애달라는 소송. 또 하나의 불이익은 소송 가면 직접 자기 소송이 원칙이에요.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에요. 혹시 찍는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자기 소송이 원칙이야. 그렇지만 판사가 싫어한단 말이야. 왜냐면 쟁점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은 변호사를 대리시키는 거죠. 변호사 대리시키면 여기 취소송 갔을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든단 말이야. 자기가 소송해도 직장에 못 가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손해가 나고 있죠, 손해. 그래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손해라고 그래, 손해. 그 손해를 가정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갑의 불이익 2,000을 구제해주는 수단도 마련해놔야 되죠. 그게 무슨 소송이냐면 갑이 이게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상대로 갑이 원고고 국가가 피고예요.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충족하니 국가 너는 갑 나에게 국가배상 2,000만 원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이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 소송이 국가배상 의무 이행 소송인데 줄여서 그냥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국가배상 소송은 취소송처럼 취소송의 맨 처음에 무슨 심리했죠? 요건 심리. 통과하면 무슨 심리했죠? 본안 심리. 근데 취소송의 요건 심리하고 똑같은 요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원소 전기 관할과 관련된 것이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본안 심리는 취소송의 본안 심리는 원고 갑은 뭐라고 정하죠? 원고 갑은 아까 한번 써봤잖아. 자,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갑은 뭐라고 주장하죠? 과세처분 1,000만 원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면 그 다음 말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한다. 피고 A는 뭐라고 주장하죠? 과세처분 1,000만 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죠.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타당하다면 A는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안 심리의 내용이 달라져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가 법령이잖아요. 법령. 이 법령의 2조의 요건이 빨리 봤지만 공직, 고위, 손 조문에는 없지만 상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 공무원에 여기 세금부가 관련된 공무원 스몰 A 강남구 세무서 공무원들이 있죠. A가 공무원이고 이게 사실이야. 사실. 직무집행 했어요. 조사했단 말이야. 고의는 비과세 대상인데 알면서 하는 게 고의야.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실수한 거야. 실수. 고의과실로 지금 갑이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이 돼. 위법.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갑에게 지금 손해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가정적으로 2,000만 원이야. 2,000만 원. 그래서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손해가 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요건이야.
법은 요건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효과. 효과가 뭐지? 아까 2조의 세 번째 줄 뭐뭐 할 때는까지가 요건이죠. 효과가 뭐야? 손해를 배상하여한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나 서울시 사무면 서울시가 손해 2천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의무가 있으면 반대말이 뭐야? 갑에게는 원고 갑에게는 국가배상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권리 의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갑은 주장하는 거야. 또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반면에 피고인 국가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갑은 A가 공무원이고 직무집행정이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뭘로 입증해야 되죠? 증거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법관이 확신이 들면 요건을 충족하니까 효과인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말은 국가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그때 갑의 청구 취지가 뭐였냐면 국가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 이행해달라고 법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서 이런 뜻이야. 그럼 이유 충족했고 취지도 맞죠? 그럼 법원에서 이유 충족하니 이게 무슨 뜻이야? 국가배상법 2조 요건에 따라서 국가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니 이게 판결의 이유. 주문에다가 뭐라고 써? 국가는 갑에게 2천만 원 배상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명령한단 말이야. 요게 인용 판결의 내용이에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인용 판결의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야. 반면에 이제 국가는 피고인 국가는 A는 공무원이 아니다, 직무집행 중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했어. 그럼 요건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국가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갑의 청구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지. 왜냐면 갑의 청구 이유는 국가배상법 요건을 충족하니까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거였었지만 이유 없으므로 무슨 판결을 해야 돼? 기각 판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 형태는 위하고 똑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야. 이 위쪽의 인용 판결은 처분 위법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 아래쪽의 인용 판결은 국가배상 법률 관계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 국가배상송의 본안 심리는 국가배상 법률 관계 존부를 법원이 확정해 주는 거야. 근데 국가배상 법을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본다면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럼 이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되겠어? 사법상 법률관계가 되겠어? 이게 사법상 법률관계예요. 사법상 법률관계를 보는 게 판례예요, 판례. 판례에 따르면 이게 민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법원에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해하시겠어? 어제 고기 사 먹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잡아가지고 민사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했죠? 그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민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손해배상이야,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의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설은 이 국가가 등장하니까 이거는 공익을 위한 법률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공법상의 반대말이 뭐죠? 공법상이야, 공법상. 같은 법률관계인데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야. 이해하시겠어? 공법상 법률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거든요. 존부를. 그 중에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갑이 국가배상 권리자, 피고인 국가는 국가배상 의무자란 말이에요. 의무자.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당사자.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를 하는 소송, 의무자를 피고를 하는 소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설에 따르면 얘는 행정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 행정법원에 당사자 소송. 얘는 3조 2호의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 국가배상 청구 권리의 성질을 그냥 권리만 보면 공권으로 보는 게 다설이야. 다설에 따르면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행정법원에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판례에 따르면 갑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야. 줄여서 말하면 사건이야, 사건. 그럼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어느 법원은 소송 요건 중 무엇에 관한 것이죠? 관할이에요, 관할. 그래서 이 국가배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질은 관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할. 행정법원에 갈 거냐? 민사법원에 갈 거냐? 다설에 따르면 어느 법원에 가야 돼? 행정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민사법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당사소송은 요 민사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당사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러니까 요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핵심 테마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면 당사소송, 다설,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면 민사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위에 거 항고소송 취소소송은 권력적인 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야. 과세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죠. 요 밑에 소송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처분을 다툰 소송이야. 그로 인한 손해를 다툰 소송이야. 그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야. 그래서 요 위의 소송과 아래 소송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 당사자 소송의 개념 파트로 가보죠. 8페이지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기초 다 한 거예요. (8페이지) 맨 위에 3조 1호가 무슨 소송이라고?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거야? 그로 인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야? 그 처분 자체, 과세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에요. 즉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라는 소송이야. 근데 그 밑에 2호, 지금 2호 본 거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를 말해요?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 누가 원고가 되는 거지?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사안은 국가배상 권리자가 원고, 갑이. 국가배상 의무자, 국가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야. 그럴 때 행정청에 위법한 과세처분, 1,000만 원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때문에 발생한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다설이에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핵심 단어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키워드야. 공법상 법률관계. 법률관계를 풀었으면 뭐라고? 권리 의무관계. 다설에 의하면 얘를 공법상 국가배상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피고는 권리자가 돼요? 의무자가 돼요? 의무자죠. 그래서 피고 국가 의무자인 국가가 피고로 되는 소송이죠. 이 소송은 어느 설에 의할 때? 다수설에 의할 때. 다수설에 의할 때 같은 내용이지만 다수설에 의할 때는
요 2호의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당사소송을. 행정법원에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판례는 뭘로 봐요? 민사소송. 사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1호와의 차이점은 1호는 처분 자체를 다툰 소송이에요. 2호는 그로 인한, 처분으로 인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야. 차이점 아시겠어? 그 개념이 팍 들어와 있어야 돼. 민사소송의 유사한 형태는 1호야, 2호야? 민사소송의 유사한 형태. 2호야, 2호. 2호. 그래서 당사소송의 핵심 테마가 얘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갈 거냐, 즉 민사소송과의 구별이에요. 다시 맨 앞에 프린트물로 가서 1페이지. 네, 예. 좀 쉬워요.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요. 자, 그럼 어느 경우든 처분이 위법이면 두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상대방의 침입적인 과세처분 1,000만 원, 이 가백에 발령됐다. 그럼 얘가 위법한 처분이라면 위법한 처분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취소송. 그래서 맨 위에 로마자 1번에 항고송, 취소송이에요. 취소송. 갑의 불이익 중에 납부 의무를 없애는 소송이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2,000만 원 손해는 로마자 2번에 양가로 1번에 무슨 소송이죠? 국가배상 소송이야. 국가배상 소송. 근데 가로 안에 제가 다라고 써있죠. 다. 다라는 말은 뭐야? 로마자 2번의 네 번째 줄에 국가배상 다. 다가 뭐야? 다수설이야. 다수설. 다수설에 따를 때만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거예요. 판례는 민사소송에 옆에다 써놔. 판례, 민사소송. 만약에 동그라미 2번, 3분의 1점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주 갑이 아파트 짓겠다 철근 4개의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나왔어요. 거부. 그럼 거부 처분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취소소송이죠. 취소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소송이야. 그게 다소리에 따르면 당사소송이란 말이야. 구조는 똑같다란 말이야. 항상. 부작이야. 부작이 한 달이 지났어. 근데 부작위가 위법하다면 갑의 불이익은 지금 허가를 못 받는 불이익은 무슨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죠? 부작위 위법한 소송이야. 그로 인한 손해 나요, 안 나요?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짓잖아. 근데 허가가 안 나왔잖아요. 거부든 부작위든. 손해 나죠? 그 손해는 무슨 소송이야? 국가배상 소송. 다소리에 하면 무슨 소송이죠? 당사소송. 3조 2호야.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 요 생기초 단계에서는 요 3조 1호와 3조 1호에 따른 취소송의 소송 절차, 그걸 이해하는 게 1번. 마지막에 이해한 게 2번. 취소송과 그다음에 당사소송은 다른 거다. 이해 가시겠어요? 취소송은 본안심리에서 뭘 다투는 거지? 법원이 뭘 결정해줘? 본안심리에서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맨 위에 3분의 1점에 본안심리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로 안에 위법성보다 큰 개념이 하자라고 돼 있죠. 하자. 야, 너 하자 있는 것 같아. 심판의 경우를 예정한 거야. 심판. 아까 심판은 인용직을 할 때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까지 인용직을 해요. 그 위법과 부당을 합쳐서 하자라고 그래. 하자. 어떻게 큰 개념이야? 하자가 큰 개념이야. 근데 통상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 같은 개념으로 써요.
다시 취소 소송의 소송 절차 1번이 뭐죠? 심리. 2번이 뭐지? 판결. 심리 판결. 3번이 뭐지? 불복. 똑똑하네. 심리는 다시 뭐가 있지? 요건 심리. 또 하나는 본안 심리. 심리를 다 마치면 뭐라고 불러? 변론 종결이라고 그래. 변론 종결. 변론, 야, 변론 이제 끝내자. 야, 그만 니네들 얘기 안 듣겠어. 그만 듣겠어. 이런 뜻이야. 변론 종결시하고 같은 표현이 뭐죠? 판결시야, 판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판결시란 말이야. 사실심은 언제죠? 1심, 2심. 법률심은 3심. 법률심 대법원에 가려면 사실 문제로 갖고 가야 돼? 법률 문제로 갖고 가야 돼? 법률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법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유의 의미가 15일만 있으면 되는 건지 4일만 있으면 되는 건지 30일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따지는 거야. 법령의 의미. 예컨대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그럼 자산이 뭔지를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문 세대 중에 가장 각광받는 재테크수단이 뭐야? 코인 해야 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코인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코인을 팔아갖고 내가 소득을 올렸어. 그럼 코인이 자산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겠죠. 그건 법률심에서 하는 거야? 사실심에서 하는 거야? 사실심도 하지만 법률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야. 코인이 자산이면 저는 세금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지. 그럼 과세처분은 족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코인이 자산이 아니면 저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근데 과세처분 당했으면 과세처분 위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법령의 의미를 다투는 거야.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의 의미를 다투는 거. 예컨대 교통할아버지가 동장한테 신호등 건네주는 업무를 위임받았어요. A가 교통할아버지야. 그 사람은 공무원, 근데 그 사람이 이 신호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애들 건네주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애들의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가 속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간단 말이야. 그럼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는 법률 문제야? 사실 문제야? 법률 문제야. 법률 문제.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국가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다면 안 져야 돼. 공무원 긍정서로 원고의 입장이야? 피고의 입장이야? 원고의 입장이지. 공무원 부정설은 피고지. 감 왔어요 좀?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라고 읽는 것들은 원고 측의 학설 내지는 피고 측의 학설인데 그중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학설을 말하는 거야. 그럼 대법원에서 학설을 만들 때 누구의 의견을 참고하겠어? 학설을 결정할 때. 대법원에서 공무원 긍정설이 원고의 입장, 피고의 변호사가 공무원 부정설이야. 그럼 이런 거를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결정하려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겠어요? 법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지. 판사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최근에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법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긍정설이 6명이고 총 10명이 있는데 부정설이 4명이야. 그럼 6명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긍정설로 하자. 그러면 그게 다수설이야, 다수설? 이해 가시겠어요? 다수설은 부정설 6명인데 판례가 긍정설을 받아들였어. 그럼 다수설과 판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판례가 다수설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어?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1번 판례는 학설의 일종이다. OX. 손 들어봐. O 손 들어봐. 제대로 배웠네. 왜 O예요? 넘어가고 학설은 결국 원고 측의 입장 아니면 피고 측의 입장 이에요. 원고 측도 변호사가 정리해 와서 공부해 와가지고 주장하는 거야. 피고 측도 변호사가 공부해 와서 주장하는 거야.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 긍정설. 그건 학설의 결론이죠. 결론. 그러면 법관을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해. 근거 없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답안지를 쓸 때
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의 내용은 이런 거라고 썼어. 근거 안 썼어. 점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수를 어떻게 줘? 근거도 안 썼는데. 근거를 대지도 않고 법관을 설득한다고? 긍정설, 부정설이 쓰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게 답안지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통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비록 8시부터 10시까지 제한된 시간이긴 하나 하는 일이 동장의 업무인 애들을 건너주는 업무다.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 또 2번 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 사인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딱딱딱 대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없는 답안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이나 이런 데는 근거가 많아. 근데 노동법은 지금 봤듯이 이건 여기 진도님이 끝났어. 진도님이 끝나고 지금 플러스 알파 강의야. 고대 국가에서도 부족 사회에서도 갑이 을을 패고 돈을 뺏어갔어. 그런 일은 발생하죠. 그러면 을이 피해를 봤어. 그럼 피해본 10만 양은 줘야지. 을에게. 이건 민법 관계야. 그 다음에 좁힌 갑은 어떻게 해야 돼? 호졸이 가가지고 갑을 잡아가지고 교화시키든가 때려서 이제 좋은 사람 만들어줘야 되죠? 이건 형사관계, 형법관계야. 고대 국가든 중세 국가든 민법, 형법은 있었어요. 중세 프랑스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갖고 있었어. 지문,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갑등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뭐야? 프랑스에서 왕을 몰아낸 거? 역사 안 배웠어? 시민혁명이잖아. 1789년. 야, 알고 있었죠? 모른 척 한 거지? 1789년. 시민혁명에 의해서 왕 대신에 시민들이 통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라는 걸 만든 거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라고 한 거야? 왕이라고 한 거야? 시민이라고 한 거야? 시민 국민이다. 이게 무슨 주의지? 국민주권주의야. 근데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눴지. 뭐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눈 거잖아. 이게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그 다음에 국민 갑등이 있다. 이해 가시겠어? 근대 국가에서 행정권을 행사해서 야,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세금 1,000만 원 좀 내세요 하려면 뭐가 필요해? 법률이 필요할 거냐, 입법부에서. 법률을 미리 만들어야지. 그게 소득세,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프랑스, 영국과의 전쟁에 관한 법 해가지고 돈 내세요 만들 거 아니야. 법률을 만들면 뭐 해야 돼? 국민 갑에게 집행을 해야지. 영국과 싸우는데 돈 좀 내세요 하고 1,0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전쟁도 못할 불구자야. 불구자라고 말 좀 이상하고 장애인이야. 좀 부족해요. 그럼 나는 원래 군인으로도 안 나갈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으면 얘는 위법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구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사법부에 가서.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니까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하고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죠. 이게 근대 국가야. 이해 가시겠어? 요때 이 행정작용과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행정법이야. 행정법. 이 구제와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행정소송법이야. 행소법. 이거는 근대국가 추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달한 법이에요. 행정법이나 행소법은. 그 전에 있었던 법은 민법과 형법이 있었어. 분쟁이 발생하면 민소법과 형소법이 있었다고. 그래서 행정법의 법리나 행소법의 법리는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빌려온 거야. 대부분. 그래서 행정법이나 행소법을 잘하려면
원래 민법을 잘 알아야 돼. 민소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형법도 잘 알아야 돼. 하나 더. 근대 국가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면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어. 왜? 자유 경쟁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빈자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됐어. 양극화죠,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빈자 중에 대표 선수가 부자, 사장님 등등등. 근로자죠, 근로자. 여기 사장님. 사장님이 세, 근로자가 세. 사장님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자는 지금 사장님은 네가 4시간만 자고 18시간 일하면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내가 100만 원을 줄게, 10만 원을 줄게 해도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근대 국가 시절에 했어. 땡큐. 먹고 살아야 되니까 18시간 동안 내가 일해주면 임금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해도 민법만 있었으면 서로 사적 자치야. 사적 자치라는 말은 서로 대등하다는 거야. 대등하다니까 이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야. 계속 피 빨리는 거야. 그래서 민법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근로시간 휴게 등을 법정 조건으로 보호해주자. 그게 근기법이야.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자. 이렇게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서. 이해가시겠어? 갑이, 이게 갑이야. 이게 을이면 갑이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 기간 며칠 둬야 돼? 30일이야. 30일 정도는 줘야 을이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게 근기법이야. 근데 근로자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근로자들끼리 뭉칩시다 한 게 뭐야? 노조야, 노조. 노조 B를 만든 거지. 노조 B가 사용자나 또 사용자 단체하고 이제 협의를 하니까 힘이 비슷해진 거야. 노조를 만들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단결권. 사용자하고 지금 협의했는데 협의가 결렬됐어. 협의가 되면 단체 교섭, 단체 협약권. 협의가 결렬되면 뭐 해야 돼, 노조가? 파업 등의 회의를 쟁의를 해야 되죠. 단체 행동권이야. 요 세 가지를 골자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게 노동상권이지. 노조에 관한 법이 노조법이야. 이건 개별적인 관계야, 집단적인 관계야. 이건 집단적인 노사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 법은 누군가 뒤져야 돼. 좀 세게 말해서 미안한데 누군가 뒤진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전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희생한 다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 희생에 대한 고귀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좀 넘어갔어. 여기까지만 해. 근데 이제 우리 쟁송법으로 와서 아까 봤지? 야, 요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 이게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판단해서 구제를 해줘야지 라는 게 근기법 노조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을이 부당해고이니까 구제해주세요 해서 구제 명령을 날리죠. 누가? A가 누구야? 서울시 진호위, 경기도 진호위가 날려주는 거지. 구제 명령이 안 나오고 거부가 나오면 열받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중노위에 가야 돼.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어디에 가야 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가야 돼. 라고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특별행정심판법, 특별행정소송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관계법은 이런 민법적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구제법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절차법. 민법적 내용도 있는데 이게 정치한 법리, 논거에 의해서 학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민법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근거가 굉장히 세밀해요. 여기는 정치적인 법이야.
만약에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겠어? 사용자에게. 경제가 화랑이야? 그럼 경제가 어려우면 근로자지, 근로자. 죽을 수 있으니까. 경제가 화랑이면 사용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정치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돼요. 그 당시에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정당 해고가 되기도 하고 부당 해고가 되기도 하는 거야. 치밀한 법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법에서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겠죠. 정치한 법리에 의해서 만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판례를 암기하게 하는 거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사실관계를 판례에 포섭시키는 게 노동법의 최고 답안지야. 그러나 민법이나 행정쟁수법에서는 논고가 정치적 논고도 있겠지만 이론적 논고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써야 고득점이야. 판례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총 합쳐졌지. 노동법은 정치적 색채가 큰 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정치적 논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와 그의 사실관계를 포섭시키는 게 고득점이고, 쟁송법은 그나마 이런 민소법 등의 영향을 받아서 논거들이 노동법보다는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학설을 쓸 때 긍부절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논거를 잘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다 이 말이야. 근데 요새 수험생들이 논거를 알려주면 대가리가 아파한다. 대가리. 머리 아프다 이렇게. 그리고 긍정설, 부정설 한 논거 2개 중에 하나만 암기하려고 그래. 난 판례 썼슈. 됐어. 그 정도만. 쟁송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학설의 논거를 잘 써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판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요 뒤에 말한 거는 약간 부조적으로 말한 거지만 핵심이 있는 거야. 인사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인사관리? 저는 노무사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인사 강사들하고 대화를 해봤고 가장 법학이든 인사관리든 핵심은 논리야, 논리. 여러분들 인사 담당 이사야. 인사 담당 이사가 되면 뭐 해야 되지? 사장님한테? 효율적인 방안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람과 관련된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때려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상황이 이런데 지금 탄력적 근로제 등을 도입할 문제 상황이 있는데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학설, 이런 외국의 학자들 이름 대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세이브를 많이 해요. 하고 결론을 내주는 거지. 마찬가지야. 법학도 그렇잖아.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론이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긍정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잖아. 이런 논리에 의해서 답안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작금의 인사나 경영 조직 공부하는 학생들은 찌라시를 갖다 다 때려 박아서 두꺼워진 교재를 외운다. 이게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논리를 만들지 않고 자기만의 스토리라인을 가져야 돼. 크게 보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 미국 사람의 얘기를 여기다 때려박고 있는지, 미국 사람의 스펠링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해? 좀 틀려도 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핵심을 내 것으로 바꾸어서 근거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최근에 점점 더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감히 말할게.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별로 없어. 한 명 내가 추천할게. 내가 확인한 강사니까. 신현표 들어, 신현표. 신현표. 물론 딴 사람 들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딴 사람 들어도 되는데 인사나 경조, 특히 인사에서 남들이 다 그냥 어디 교재에 있는 거 이거 썼다 안 썼다로 갈 때 논리를 갖춘 답안지가 있으면 확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제 작년에 오랜만에 붙은 수험생이 이제 유튜브 찍어놨는데 멀대라고 친해.
걔가 자기 논리로 써서 인사에서 예전엔 점수가 낮았다가 고득점에서 붙었어요. 인사에서. 그럼 확인된 바이니까 좀 참고로 삼아요. 쟁송, 인사까지 말해줬어. 노동법까지 말해줬어. 나머지는 알아서 해. 수고하셨고 연기 첫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